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최근 일어난 산불 원인을 보면요, 대부분 누군가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불 대부분은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하지만 산불을 낸 사람들을 절반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검거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일어난 그 울진 강릉 쪽에 있는 산불 때문에 전 국민들이 굉장히 발을 동동 굴렀죠. 많은 분들이 성금도 보내주고 했지만 그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정말 부족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이제 친구가 울진에 살고 있어서 급하게 수건이나 양말, 핫팩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에 친구들끼리 조금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요. 현지에 계신 분들은 정말 갑자기 삶의 터전이 없어지니까 너무 힘든 사정이고 아마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470여 건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부주의가 원인이고요. 실화자 검거율이 40%대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산림 주변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CCTV가 없어서 목격자가 없으면 실화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처벌 수준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실화라고 해도 증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2019년 기억하시죠? 4월에 발생했던 고성 산불, 한전 관계자인 7명이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인제에서 산림 300여 헥타르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90대 실화자도 1심 재판 도중 사망을 했군요. 그렇게 해서 재판이 종결이 됐습니다. 또 실화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실형이 드물고 벌금형도 평균 200만 원 고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산불을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산불 예방 정말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강화된 처벌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정말 나부터 혹시나 이런 마음으로 하는 행위들 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마음가짐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쨌든 국가 예산이든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든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을 좀 하나라도 돕도록 우리 모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안 변호사님이 오시면 항상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아들이 여자친구와 만난 지 2달 만에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 둘의 갈등이 깊었죠. 힘든 시간을 거쳐 둘은 결혼을 했고 결혼 6개월 만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애초에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들은 병원에도 찾아가지 않고 아이를 예뻐하기는커녕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손이 귀한 집이라 손자가 눈에 밟혔던 저희 부부는 수시로 손자를 보러 가고 집에 데려와 돌봐주기도 했는데요. 아들과 며느리 다툼이 더욱 심해졌고 결국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손자는 며느리가 키우기로 했는데 문제는 우리 부부가 좀처럼 손자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들은 양육비만 보내고 손자를 보러 가지 않고 제가 며느리에게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도 며느리는 답 한 번 주지 않습니다. 손자가 눈에 밟혀 잠 못 들 지경입니다. 손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속상한데요. 우리 부부가 손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리 이제 손자의 부모인
아빠인 아들이 이혼한 후에 본인이 이제 보지 않다 보다 보니까 조부모님이 이제 손자를 볼 수 없어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안미연 변사님, 우리 법은 어떻습니까?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이 부분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예, 지금 민법 제837조의 2 제2항으로 지금 입법적으로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조부모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간의 면접교섭권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면접교섭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끼리의 면접교섭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네. 이 규정의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하급심 판례가 형제 자매 간의 면접교섭권과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를 한 바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2016년 12월 2일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서 입법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조부모님도 손주를 보고 싶다고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은.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부모의 범위, 조건 이런 것들은 특별히 규정이 없습니까? 그 비양육친의 직계존속에는 미성년 자녀의 조부모와 그 이상의 세대, 예를 들어서 뭐 증조부모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친가, 외가 등 각 계열별 직계존속이 모두 포함됩니다. 네. 어떤 경우에 면접교섭 행사가 가능합니까? 이 민법 규정이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보충적으로 할 수 있군요. 네. 예를 들면 뭐 군복무라던가 네. 교도소 수감, 뭐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도 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조부모 면접교섭 행사는 가능합니까? 좀 염려되는 부분이 면접교섭 배제라는 부분이 사실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게 네. 이게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범했을 경우에 주로 이제 배제가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조부모가 직접 가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조부모랑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그 가해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 있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이의 복리를 상당히 침해한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허용이 되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조부모가 부모 대신에 손자녀를 정말 마치 부모처럼 양육을 해왔다던가 해서 그 조부모 실제로 이제 손주 양육에 참여하는 그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시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유대감이 끈끈해서 아이가 조부모를 만나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는 이제 허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정리를 하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최대의 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렇죠.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하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부모든 조부모든 이걸 본인의 권리로서 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미성년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제한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요, 안 변호사님. 아빠가 아이를 지금 만나지 않고 있는 경우에요. 자, 이럴 때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보충적으로 행사 가능할까요? 지금 아까 민법 규정을 살펴봤듯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그 부모가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충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민법이 이렇게 조항을 둔 것은 만약에 그 부모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조부모도 아이를 만날 수 있고 부모가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데 조부모가 독자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주장하게 되면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연에서는 사실 아빠가 면접교섭권 행사에 방해가 있는 상황은 아니세요. 아빠가 그냥 아이를 만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의 취지에 따르면 이게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양육자가
그 비양육친이 지금 아빠가 행사하고 있지 않은 면접교섭권을 대신 이제 조부모가 할 수 있게 해준다면야 사실 이렇게 고민이 없으실 텐데 지금 아마 이혼한 양육을 하고 있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님 얼굴 보기도 참 불편해서 그걸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아빠도 볼 것 같진 않아요. 마음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조부모님, 사연 주신 조부모님은 영영 못 보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사연 속의 아드님이 면접교섭을 계속 안 할 거고 면접교섭에 대한 의지 자체도 없다. 이런 점이 확인이 된다면 사실 그 부모가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다를 바 없는 결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들한테 면접교섭을 정말 이행할 의사가 없느냐, 진행할 의사가 없느냐를 충분히 확인을 해보고 아들과 손자의 면접교섭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보시고 아들이 정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법 제837조의 제2항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 면접교섭권 허가 심판 청구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아들이 면접교섭을 할 의사가 없고 의지가 없으니 나는 손자녀를 볼 방법이 아예 없는 거다라는 네. 점을 적극적으로 좀 소명을 하셔야겠죠. 참 저희가 이제 이혼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면접교섭이라는 것이 이제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위해서는 의무의 성격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양육자가 어쨌든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비양육자가 양육비도 지급하면서 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참 이런 사연 보면 안타깝습니다. 자, 면접교섭 그럼 허가 심판 청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안 변호사님이 얘기 주셨는데요. 네.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관할법원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즉 이 사건에서는 그 상대방은 그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 며느리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제 소장을 접수를 하셔야 되고 이 청구서가 접수가 되면 법원에서는 단순히 그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가사상담 등의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쳐서 면밀하게 아이의 복리에 침해하는 청구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조부모를 만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허용을 해줄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기각이 되겠죠. 네. 아이가 이제 어려서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심판 청구를 하시고, 또 우리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또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 안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사조사나 상담 등을 거쳐서, 그런 면접교섭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네.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군요. 자, 오늘 안미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폴킴의 너를 만나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